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함입니다. 오늘 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닝 시즌과 쇼 커버링, AI 투자, 그리고 채권 등 여러 지표에 영향을 받는 굉장히 얇은 장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를 하나로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일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실 애플의 아이폰 14 플러스의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거겠죠. 다만 발표한 이후에 순간적으로 장이 급락을 했다가 그 후 애플의 신제품 발표와 폴더블 아이패드가 2024년에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애플의 주가와 그리고 미국의 증시 시장이 다시 또 회복세로 금방 복구해 줬는데요. 잠깐의 딥을 유발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장마감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의 어닝에 지금 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등등 많은 회사들의 어닝이 굉장히 좋았어서 장 마감 이후에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분명 넷플릭스가 매출과 EPS가 잘 나왔고 가입자 수 감수가 드디어 증가로 돌아선 게 정말 큰 일이고 주가가 잘 올라야 할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가이던스가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감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TSMC는 칩 생산에 투자되는 금액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쿼터 4에 대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보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된 상황입니다. 특히 EPS가 굉장히 낮게 책정된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은 새로운 광고가 삽입된 플랜은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아직 가이던스 예상치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으로 아마 쿼터 4에 대한 예상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결국 현지의 화폐로 여러분들의 가입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매달 내는 금액들이 결국 여러분들 현지의 화폐로 돈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버는 돈이 달러 강세로 가면 갈수록 버는 돈이 줄어들고 마진율이 줄어듭니다. 이게 결국 영향을 줘서 4쿼터에는 평소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네 번째 쿼터가 원래 가장 낮은 마진을 자랑하는 쿼터다라고 오늘 어닝에서 주석을 달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예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10년물 빼기 2년물의 금리차는 예전부터 일어났던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상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채권에 관한 지표 중 하나죠. 근데 연준이 이야기하는 지표는 사실 10년물 빼기 2년물이 아니거든요. 3개월물과 10년물의 차이가 사실상 연준이 잘 이야기하는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연준이 이야기할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안 왔다. 10년물과 3개월물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 충분히 시간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오늘 살짝 제로 이하로 떨어졌다가 0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3개월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역전이 일어났고요. 10년물이 다시 올라가면서 벌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사실상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른 은행들의 의견은 다른 단체들의 의견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바이든과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최근에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더라도 굉장히 약한 수준으로 올 거라고 7일 전에 있었던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의 CEO인 솔로몬은 분명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겨뒀어요. 거기에 비해서 JP 모건의 CEO는 다이먼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올 거라고 확신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 관해서 주가가 더 하락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골드만삭스의 CEO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다른 의견을 조금 더 하락에 관한 의견을 내놓은 게 조금 더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100%다. 와, 90%도 아니고요. 50%도 아니고 100%.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는 어조에서 벗어나서 최근의 연선들을 물어보시면 연착륙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포지션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점도표만 봐도 이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긴 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컨퍼런스 보드라는 단체가 있어요. 컨퍼런스 보드라는 단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띵크탱크들의 모임인데 이 친구들이 경기 침체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거로 유명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오늘 발표한 게 업데이트한 게 경기 침체 확률이 사실상 2022년 말에 시작할 확률이 96%라고 발표를 해주고 오늘 피치 레이팅 마지막으로 피치 레이팅 같은 경우는 2023년 2쿼터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의 재정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좀 뒤에 큰 소비자들의 재정이 강해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에 조금 집중을 해서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발표한 리포트를 좀 봤는데 일단 중요한 건 경기 침체를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대략적인 거는 2쿼터 이상 GDP가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난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것은 이 NBER이라는 단체가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부분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악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중산층이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피치 레이팅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이랑 소규모 비즈니스가 재정이 충분해서 버틸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이번에 있을 경기 침체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면은 소규모 비즈니스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관한 조사를 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소유한 응답자들의 67%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중 재미난 것 77% 거의 8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미난 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굉장히 힘들다, 우리 뭐 폐업할 것 같다, 실질적으로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의 폐업이 있었고 그리고 PPP 론과 SBA 론 정부에서 돈을 뿌림으로 인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냐. 코로나 때 있었던 경기 침체는 무엇가 달라졌느냐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스몰 비즈니스가 저축해 놓는 돈을 저축해 놓는 상황,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상황이 약 1.6배, 돈이 약 1.6배에서 2배 가까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저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재정 상태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연준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 어려운 사태로 가고 있고 고통을 유발하고 있지만 가정들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악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건비와 원재료 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 스몰 비즈니스에 압박을 주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숙박과 레스토랑은 인건비가 13%, 건축과 슈퍼마켓 같은 곳에 리테일 트레이드는 9%, 제조업은 5%의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들을 자신들의 세이빙과 저축과 신용 그리고 제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것들이 CPI에 이번에서 음식값의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severity 혹은 뭐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판단은 뭐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고 경기 침체는 우려는 높지만 재정은 탄탄하고 다만 인건비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스몰 비즈니스를 압박하면서 스몰 비즈니스가 앞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소비자, 우리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는 아마 경기 침체가 얼마나 크게 아니면 오래 갈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과 댓글을 채팅창에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개별 뉴스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한마디로 비행기 회사죠. 예, 한마디로 비행기 회사인데 오늘 어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자면 유가가 떨어졌는데 재미난 건 비행기 티켓 값이 올랐어요.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오퍼레이팅 비용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는 예상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CPI를 보면 근데 비행기 티켓 값이 결국 올랐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결국 비행기 관련한 주들이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카니발과 크루즈들 같은 오늘 많은 크루즈들이 오늘 큰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카니발과 크루즈들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의견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카니발 같은 경우 대량의 고이자 채권 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과 채팅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굿모닝 인포맥스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